네, 어제 제가 드렸던 저는 그 머신러닝 19번 CNN exercise라고 하는 파일, 이렇게 문제까지만 드렸던 파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하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거하고 비교하시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단 연결은 GPU 없이 한번 써볼게요. 그냥 일반 그 콜앱 환경으로, GPU 없는 환경으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만약에 훈련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런타임의 유형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 콜백을 사용을 하죠. 모델 체크포인트 콜백을 사용을 해서 베스트 모델을 저장하게 되고요. 네, 얼리 스타핑 콜백을 사용해서 그 조기 종료를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 건데, 그럼 저장하기 위해서 그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글 드라이브도 같이 여기에서 그 연결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연결 먼저 해놓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여기 구글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에 연결할 수 있겠죠. 네, 자, 문제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제는요, 케라스 패키지에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긴 건가, 그러니까 시각화도 해보고요. 물론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보긴 했지만, 훈련셋과 데이터셋에 그 숫자들이 있을 텐데 0과 255 사이에 정수들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0과 1 사이의 스케일로 실수 타입으로 변환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 훈련셋 아마 이 캐러스에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으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그 나눠서 줄 거예요. 처음부터 나눠서 주는데 테스트 셋은 최종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 테스트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신경망 모델을 훈련시키고 검증을 할 때는 전체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눠서 그 검증셋으로 신경망 모델을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CNN 모델의 구조는 아래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처럼 만들 거고요. 만들 때 합성곱층의 커널 사이즈는 3. 합성곱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둘 다 커널 사이즈는 3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활성화 함수는 렐루를 사용할 거고, 우리가 커널 초기화 함수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허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커널 초기화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드랍아웃 등도 있고, 옵티마이저는 나담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시키고 평가를 해볼 겁니다. 네, 순서는 저렇고요.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들, 임포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트플라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셋, 테스트셋 분리하는 거는 사이클런에서 함수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클런, 모델, 셀렉션, 그죠? 모델 셀렉션, 여기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이용하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에 있는 함수들을 직접 이용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텐서플로우 하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 이렇게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테라스에서
테라스에서 그 인- 만들어진 모듈과 클래스와 함수들을 주로 이용을 할 거고요. 텐서플로우의 함수를 직접 이용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혹시나 해서 넣어둔 거고요. 둔 거고. 어, 텐서플로우에서 config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config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이 config라고 하는 모듈에서 list physical devices라고 하는 함수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호출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환경이 CPU와 GPU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CPU만 가지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저는 지금 콜앱 가상머신을 할당을 할 때 GPU를 선택을 안 한 일반 그 가상머신으로 런타임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CPU만 지금은 보이게 됩니다. 네, 자, 요 정도로 임포트는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거죠. 어, 테라스에서 데이터셋을 가져오게 되면은요, 트레인 셋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레이블을 같이 줍니다. 튜플 안에 트레인 셋과 트레인 레이블을 같이 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과 테스트 셋과 X라고 하죠. X 테스트, Y 테스트, 테스트 셋과 테스트 레이블을 같이 줘요. 함수는 어떤 함수를 쓰시면 되냐면 테라스, 데이터, 세츠,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이 모듈 이름들이 데이터셋의 이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 CNN 수업 시간에 다뤘었던 거는 패션 엠니스트, 그 패션 아이템 10가지 클래스. 엠니스트가 손글씨 이미지예요. 그래서 엠니스트, 그리고 점, 여기서 로드 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로드 데이터 패스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는데 얘는 그냥 기본값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아규먼트 특별하게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리턴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넘파이 배열들의 튜플을 준다라고 돼 있죠. 넘파이 배열들의 튜플을 준다라고 돼 있고 제가 요 모양대로 지금 변수 이름들을 쓴 거예요. 리턴 값, 리턴 값이 요렇게 리턴이 된다라는 것을 보고서 요렇게 쓴 겁니다. X 트레인, Y 트레인, 그 다음에 X 테스트, Y 테스트. X 트레인, Y 트레인,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준다고 그랬죠. 이 변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나중에 얘를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눌 거여서 그냥 여기만 풀이라고 하는 그 전미사를 붙인 것 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네, 금방 가지고 왔죠. 금방 가지고 왔고 쉐입들을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X, 트레인, 풀에 쉐입을 출력을 해보고요. 프린트, Y, 트레인, 풀의 모양을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X 테스트의 모양과 그 다음에 Y 테스트의 쉐입을 출력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셋이냐면 6만 개의 훈련셋 이미지 샘플이 있는 거고요. 이미지의 크기는 세로 길이가 28 그리고 가로 길이가 28인 흑백 이미지입니다. 흑백 이미지고 이미지의 채널, 그러니까 컬러 채널에 해당하는 차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3차원 형식으로 이미지가 표현되는 게 아니라 2차원 형식으로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신경망 컨볼루션 거기를 통과를 시키려면은요, 여기를 그 3차원 채널을 갖는 거 형태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Y 트레인 풀의 모양을 보시면은요, 1차원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인데 당연히 샘플이 6만 개가 있으니까 레이블도 6만 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원 배열인 거고요. 테스트 셋은 1만 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 똑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Y 테스트 1만 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패션 앱리스트와 이 손글씨 앱리스트의 차이점은 패션 앱리스트는요. 클래스가 10개가 있었고 그 각각의 클래스들마다 그러니까 패션 아이템이죠. 티셔츠냐 바지냐 신발이냐 뭐 이런 각각의 그 패션 아이템들마다 훈련셋의 그 샘플의 개수가 동일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모든 샘플이 6,000개씩 10개의 카테고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앱리스트는 조금 다릅니다. 어, 우리가 봤었던 적이 있지만 엑스트레인, 풀, 그리고 여기에서 return, 카운츠, 추루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아, 죄송합니다. 트레인이 아니죠. 테스트로, X가 아니라 Y죠. 죄송합니다. 네. 네. 이 레이블이 들어있는, 훈련 레이블이 들어있는 배열의 유니크한 값들을 찾아보시면 0에서부터 9까지 10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카테고리들의 개수를 보시면 정확하게 6,000개씩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네. 숫자 0은 5,923개가 있고 숫자 1은 6,742개가 있습니다. 패션 아이템, 패션 앱리스트에서는 모든 카테고리가 전부 6,000개씩 동일하게 있었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 셋도 확인해 보시면 Y 테스트, return, bounce, true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10개의 카테고리에 1000개씩 동일하게 들어있지 않고요. 어떤 샘플은 980개, 어떤 샘플은 1135개 이렇게 약간 약간 차이가 있게끔 샘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훈련과 검증 셋으로 이렇게 나눌 때 이 샘플들의 비율을 좀 유지하면서 나눠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층화 추출,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아, 네. 그런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해봤고요. 손글씨 이미지 우리 그려보긴 했지만 한번 그려볼까요? 플롯, 엠리스트, 이미지 이렇게. 어, 배열이 온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컬럼 개수만 아규먼트로 받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행의 개수도 같이 받는 게 아니라 컬럼 개수만 딱 받아가지고요. 행의 개수를 계산해서 그거에 맞게끔 그 자동으로 계산해서 그 서브 플러트를 만들고 계산을 하려고. 이 여기에서 그 아규먼트 ARR은요. ARR은 어떤 모양으로 가정을 할 거냐면 샘플 개수, 뭐 10개짜리냐, 100개짜리냐, 이렇게 샘플 개수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형식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요거랑 같은 형식이라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하이트, 이미지의 세로 길이가 먼저죠. 이미지 그 객체를 나타낼 때, 이렇게 됩니다. 이쪽 방향이 행방향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엑시스 제로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미지의 세로 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엑시스 1번 방향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미지의 가로 길이죠. 그래서 행은 이미지의 세로 길이, 그 다음에 컬럼은 이미지의 가로 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양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가로 세로가 지금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뭐 28, 28이니까 상관없지만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또는 또는 하이트, 위드스, 그리고 채널 개수 이런 모양의 배열이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3차원이 이렇게 3차원 모양으로 들어와도 3차원 모양으로 들어와도 IMshow라고는 함수를 우리가 보면 백 이미지, 컬러 이미지 다 그려줄 수 있었잖아요. 다 그려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가정을 할 거고. 샘플의 개수를 여기서 계산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차원의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의 개수는 랭스로 계산하시면 돼요. 랭스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로우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 하면, 샘플의 개수를, 샘플의 개수를 뭘로 나눠주냐 하면, 컬럼의 개수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런데, 소수점이 있을 수 있죠. 나눗셈을 하면은 소수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인트로 해버리면 소수점이 잘려버리는 거니까 버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다 출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사용할 함수가 천장, se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올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올림. 뭐 예를 들어서 샘플 개수를 컬럼으로 나눈 게 뭐 12.1이다. 그럼 이거 올림을 해주면 13이 되겠죠. 그러면은 행의 개수를 13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럼 이제 행의 개수와 하고요. 컬럼의 개수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서브 플롯을 만들 수가 있어요. 비교, 액시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plt. 서브 플러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로우의 개수는 여기서 계산한 로우의 개수 그대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어,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컬럼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서 피겨 사이즈를 결정을 할 건데 여기서는 순서를 이렇게 써줄 겁니다. 자, 피겨 사이즈 요거는 왜 거꾸로 썼느냐를, 이거는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피겨의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순서를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위드스, 하이트, 이런 순서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컬럼의 개수가 위드스죠. 그 다음에 행의 개수가 하이트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위드스, 여기가 하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의 그 모양과 조금 다르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문서를 좀 보면서 좀 할게요. 네. 자, 이제 서브 플롯을 만들었으니까요. for I in 얘는 행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 range 그 다음에 여기는 컬럼 개수만큼 반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인덱스를 계산을 합니다. 곱하기 컬럼 개수 더하기 j 이렇게 인덱스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이나 로우나 컬럼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로우즈가
1이거나 또는 컬럼스가 1인 경우는 네, 이 경우는 여기 엑시스라고 하는 배열이 1차원 배열이 돼버리는 경우예요. 1차원 배열인 경우와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그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구분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와 네.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엑시스가 1차원 배열이고요. 1차원 배열이고 1차원 배열 안에서는 인덱스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인덱스가 샘플 개수보다 작을 때 이때에만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인덱스. 엑시스가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IM show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M show 하시면 되고 여기 배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배열. 인덱스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흑백 이미지로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우리는 흑백 이미지만이에요.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plt.cm.binar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여쓰기 주의하시고요. 여기 idx.axis 그리고 off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얘는 왜 바깥쪽으로 나갔고 얘는 이 부분 안쪽에 있느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어, 세 장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세 장만 있는데 컬럼은 5개 그려라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엑시스는 몇 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해서 5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5개가 생기는데 그려야 될 이미지는 3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들을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그리면 안 돼요. 그죠? 여기는 그리면 안 되니까 이미지 인덱스가 샘플의 개수가 작을 때에만 이미지 그려주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밑에 있는 코드는 왜 이품은 밖에 있느냐? 여기는 왜 이품은 밖에 있느냐? 그러면 서브 서브 플롯들마다 이렇게 그 X자 그 X축의 범위, Y축의 범위, 축을 나타낸 게 그려지죠. 그죠? 이거는 그 축을 꺼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축을 꺼버리겠다는 뜻인데 이미지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에서도 요거 그리는 거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 바깥쪽으로 뺀 겁니다. 바깥쪽으로 뺀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여기도 if 인덱스가 샘플 개수보다 작을 때에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IJ라고 하죠. 2차원, 얘는 1차원 배열이니까 인덱스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2차원 배열이니까 인덱스를 이렇게 2개를 주셔야 돼요. 2개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IMShow, 그 다음에 안쪽은 똑같습니다. ARR, IDX, CMAT, PLT, 그 다음에 CM, I, 너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엑시스들을 꺼버릴 때 인덱스 ij 번째 엑시스 오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plt.show만 하시면 되겠죠. show 그리고 네, 요거 들여쓰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어디에 있는지 네, 안쪽 포문이 아니라 바깥쪽 포문과 같은 라인입니다.
요거 들여쓰기 잘 보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드시면 우리가 요것만 이용하시면 원하는 개수만큼 다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어, 엑스트레인에서 그려볼까요? 엑스트레인 풀에서 뭐 앞에서 50개만 49개까지만 그릴까요? 하나를 한번 빼볼게요. 일부러 하나 빼볼게요. 네. 49개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를 그려보면 네. 컬럼은 기본값 10개 사용하는 걸로 했죠. 컬럼은 기본값 10개를 사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한 줄에 이미지 10개씩 한 줄에 이미지 10개씩 49개를 그리니까 행이 5개가 생기겠죠. 제일 마지막에 여기가 하나가 빕니다. 그죠? 빈칸으로 남죠? 그게 요것 때문에, 요 이프문 때문이에요. 요 이프문 때문에. 그래서, 아, 이런 손글씨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확인을 한 겁니다. 한 줄로 쭉 그리는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플롯, 엠리스트 이미지, X. 이번에는 테스트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테스트에서 3개만 그리겠다라고 하고 컬럼 개수를 1개로 줄여볼까요? 얘는 어떻게 그리겠다는 거냐면 컬럼이 1개이기 때문에 컬럼이 1개여서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로우가 몇 개가 생기냐면 로우가 3개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한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컬럼의 개수나 그 다음에 로우의 개수가 1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2 이상이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덱스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셋들을 살펴봤고요. 데이터셋들을 살펴봤고, 어, 모양 바꿔줄 거고요. 우리가 신경망 훈련시키기 위해서 채널 차원을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의 범위도 0과 1 사이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과 1 사이로 변환하기 전에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요거 한번 좀 볼게요. numpy 점 max 누구의 max를 할 거냐면 x train 풀에서 인덱스 0번 이거 첫 번째 이미지란 뜻이죠. 첫 번째 이미지의 최대값 찾아보란 얘기고 그 다음에 numpy 점 max x train 풀 1번, 0번. 맥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255, 0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거 뭘 확인해 본 거냐면, 여기서 확인해 보려고 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이미지의 픽셀, 각 픽셀의 값들이 있는 거죠. 그죠? 픽셀 값, 어, 픽셀의 최대값, 이미지 픽셀의, 여기를, 이미지 픽셀의 최대 값을 찾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픽셀의 최소값을 찾아본 거예요. unsigned int, 부호가 없는 정수라고 되어 있죠. 부호가 없는 정수 8비트 255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부호가 없는 정수 8비트 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한 거는 뭐냐면 범위가 0과 255 사이에 부호 없는 8비트 정수다. 이미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이 훈련 셋이나 테스트 셋이 그거 자체로 0과 1 사이로 스케일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할 필요가 다시 스케일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미 0과 1 사이로 있는데 다시 250으로 나눌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지가 이렇게 어, 부호 없는 8비트 정수 0과 255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얘를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게 훈련의 그 정확도를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본 거고, 어, 훈련 데이터, 데이터 셋, 그, reshape and rescaling. 이미지를 분류하는 합성곡 신경망에서는 그 이미지 배열의 모양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하냐면 샘플 개수, 그다음에 하이트, 립스, 채널 개수 이거인 3차원 배열으로 이미지의 배열의 모양이 3차원 배열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리쉐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리쉐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0, 0에서 1 사이의 하이, 실수, 범위인 경우가 효과가, 훈련의 경우가 성능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코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X train full scale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얘는 이렇게 할 거예요. X train full에서 reshape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모양은, 샘플 개수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6만 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 그 다음에 채널은 3개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채널은 하나만 갖기 때문에 이렇게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양이 바뀐 배열을 255로 나눠버리시면 돼요. 점을 쓴 거는요. 점 0인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0인 경우는 0 생략하고 그냥 점만 써도 돼요. 이거 실수 값으로 나눠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테스트 scaled,라고 하는 변수도요. 어떻게 할 거냐면 x 테스트를 reshape을 먼저 하고요. 10,000개가 있겠죠. 세로 길이, 가로 길이, 채널은 컬러는 없기 때문에 1개짜리.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255로 나눠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엑스트레인 풀만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엑스트레인 풀 스케일드 여기 모양을 먼저 보시면 6만 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마지막에 차원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6만 28이었는데 마지막에 차원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형식으로 어, 모양이 바뀌어 있고요. 모양이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처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면 xtrain full scale의 최대값과 그 다음에 min xtrain full scale의 찾아보면 최대값은 숫자 1.0 실수 플로타입이죠. 플로타입 실수 1.0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0. 그래서 0과 1 사이로 변환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거 보여지죠. 당연히 255는 255로 나누면 1.0일 거고 0은 255로 나누면 0이겠죠. 그러니까 다 모든 숫자가 다 이 범위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눠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희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는 것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훈련 그리고 검증, 검증 셋 분리 요거까지만 저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변수 이름은 조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xtrain, 그 다음에 x validate, x val, 그 다음에 y train, 그 다음에 y validate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요. 함수는 train test split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 배열은 x train full scaled 스케일이 바뀐 거 가지고 나눠버리면 되죠. x train full scaled 그 다음에 y train full 레이블들은 그 스케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주실 게 테스트 사이즈인데 테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러분들 주로 몇 퍼센트 하셨어요? 20%? 30%? 10%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어, 6만 개 중에서 6천 개만 테스트 셋으로 빼고요. 나머지 5만 2천 개? 5만 2천 개를 훈련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입니다. 훈련 셋을 조금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 셋을 조금 많이 가져오려고. 그 다음에 층화 추출해야 되죠. stratify를 주셔야죠. 여기는 누구의 비율과 똑같이 하시면 되냐면 ytrain full의 비율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tate,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 수습할게요. 네, 이 정도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훈련 셋 분리됐습니다. 그죠? Xtrain full 스케일 변환된 거에서 Xtrain과 X validation 나오고요. Ytrain full에서 Ytrain과 Y validation이 나옵니다. 5만 2천 개 맞는지만 한번 볼까요? 모양만 볼게요. 모양만 5만 4천 개. 6천 개를 빼니까 죄송합니다. 6만 개에서 6천 개 뺐으니까 5만 4천 개죠. 5만 4천 개 샘플 28, 28 이렇게 나왔어요. 뭐 다른 거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데이터셋 준비하는 것까지를 했고요. 이제 모델을 만들고 훈련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뭐 다 했었던 과정을 이어서 그죠? 네, 질문.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